노후화된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 정부가 5조 7천억 원, 카이가 1조 5천여억 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1조 7천억 원을 분담해 총 8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8조가 넘는 개발비에 한국 공군이 발주한 120여 대의 전투기 숫자를 포함하면 총 사업 비용이 18조 원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업에 해당한다. KF-X 모크업 공개와 숨겨진 진실? ADX 2019를 통해 KF-X 모크업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모크업은 앞서서 공개된 CG나 모형과 사실 차이가 없지만 현재 KF-X의 형상 설계와 구조 설계가 완성되었음을 뜻하므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KF-X는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개발을 언급했지만 그 후 무려 13년 이상을 허비하였다. 그 사이에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만 5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 투입과 전투기라는 높은 기술적 리스크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견해이다. 숨겨진 KF-X의 진실은 무엇인가? 필자는 KF-X 관계자들에게 조금 다른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KF-X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첫 번째로 언급되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1997년 IMF 사태를 겨우 극복하는 단계였기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어서 등장한 노무현 정부 역시 IMF 사태를 회복하는 단계였기에 경제적, 기술적 리스크가 큰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함부로 나서기 곤란하였다.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출신이었기에 기도 등의 전문연구소에서 보내온 모호하고 자신감 없는 KF-X 개발 보고서의 의미를 단번에 파악했다고 한다. 즉, KF-X 사업의 기술적 위험성과 이에 따른 막대한 추가 지출의 가능성을 파악해 사업 진행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덧붙여 2007년에 일어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규모 예산을 반영하기도 힘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기업에서 근무했거나 관료 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지적인 한국 방위산업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KF-X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은 보다 강력히 용이하게 설득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큰 경제적 리스크도 없었기에 KF-X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전한다. 4가지 핵심 기술 전수 거부는 예측되었다. 한국은 KF-X 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연히 기반 기술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F-35E 전투기 도입과 관련된 절충 교역을 활용해 부족한 25개 기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 중 미국 정부가 4가지 핵심 기술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통상적인 언론 보도 내용이다. 실제로 그러했을까? 필자가 만난 카이나 KF-X 관련 전문가들 모두 미국 정부가 4대 핵심 기술을 거부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중무쇠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해외나 우방 국가에도 전수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인 이스라엘이 자국산 엘타 레이더를 F-16I 전투기에 장착하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마저도 단호하게 거부한 바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기업은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이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기에 사전에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한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의 거부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바로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럼 4대 핵심 기술을 진짜로 개발할 수 있을까? 만약 수요자인 한국공군이 F-35A의 AN/APG-81, AESA와 동등 이상의 AESA 레이더
스카이워드지와 동등 이상의 IRST, 스나이퍼 ATP 이상의 타겟팅 포드를 요구했다면 독자 개발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성능 요구를 하지 않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성능이라는 모호한 성능 요구서를 발송했을 뿐이다. 한국 공군은 왜 그러했을까? T-50 고등훈련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1990년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T-50 고등훈련기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가장 많이 반대한 것은 바로 한국 공군이었다. 당장 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데다 국산형 고등훈련기를 쉽사리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우려를 불식하고 T-50 고등훈련기는 나름 준수한 성능을 가진 데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전체 체계가 생산됨에 따라 정비 운영 유지가 아주 편리하였다. 실제 국산형 KT-1 중등 훈련기나 T-50 계열 훈련기 FA-50은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기 중에 가장 가동률이 높다. 가동률 문제는 공군이 미국에서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처음부터 운용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항공기 운용 규모를 중시하여 보직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산형 항공기는 초기 소요량보다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F-35E 등의 최첨단 전투기들은 현재 생산 비용은 많이 하락했지만 운용 유지비가 엄청난 데다 운용이 까다로워 제대로 가동하기 곤란한 기종이다.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성능을 갖추고 운용이 편리한 국산형 전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KF-X 사업과 관련해 여러 관리감독 부서가 창출됨에 따라 상당한 보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KF-X로 인해 F-4나 F-5 등의 노후와 기체 퇴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며 나름 운용 부품도 그럭저럭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KF-X 기체 개발 현황 ADX 2019에서 공개된 KF-X 최종 데이터는 전장 16.9m, 높이 4.7m, 폭 11.2m의 공허 중량은 12.1톤, 최대 이륙 중량은 26톤이며 F414-400K 엔진 2개를 통해 최대 20톤의 추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이다. 전체적으로 KF-X와 가장 유사한 기종으로 FA-18E-F 슈퍼 호넷이 거론된다. FA-18E-F를 보면 전장 18.31m의 전폭은 13.62m, 공허 중량은 13.9톤, 최대 이륙 중량은 29.9톤이다. 즉, 전체적으로 KF-X는 FA-18E-F보다 약간 작은 동체를 가지며 그나마 최초로 구상된 KF-X라는 단발 엔진 모델이나 초기 쌍발 모델과 비교하면 동체 길이가 1m 정도 길어졌고 중량도 크게 늘어났다. KF-X는 최대 7.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며 기체 하부 동체와 날개에 10개의 무장 파일론이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 KF-X 개발은 KF-X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탐색연구와 형상연구를 수행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내온 설계 자료를 기반으로 카이가 실제적인 동체 조립과 체계 종합을 실시하고 있다. 카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놓은 탐색 개발 설계도를 9번이나 수정하면서 전투기 형상을 완성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기체 중량을 줄이고 있다고 전한다. KF-X의 공허 중량, 즉 연료와 무장을 모두 제거한 중량 목표는 12.1톤이지만 향후 추가 요구에 대비해 중량을 500kg 정도 감량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스컹크 윅스팀이 UA 정찰기 개발 시에 활용한 성과급 제도를 모방, 중량을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흥미로운 접근법도 적용하였다. KF-X는 엔진을 제외하고 2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 사업에는 1250여 명의 연구원이 투입되고 있다.
카이의 목표는 2021년 4월에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초반에 한국 공군에게 6대의 초도 전투기를 납품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험 일정은 단 한 번의 큰 기체 결함이나 추락사고 없이 시험 비행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아무리 KF-X 사업이 원활히 수행된다고 해도 실제 납품 일자는 1에서 2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기도 한다. 다단계 개발 방식 선택 KF-X의 형상은 F-22A 레터를 많이 닮아 있으며 실제 적용된 스텔스 외형 설계는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동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현재 발표된 개발 목표는 4.5세대 전투기 수준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블록 3단계가 되어야만 4.5세대 5세대 사이의 우수한 스텔스기에 도달할 예정이다. 국과연 관계자는 KF-X가 지금은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지만 개발 초기부터 무장체계 내장을 위한 웨폰베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여러 외부 노출 항전 장비를 컨펌물 형태로 내장할 수 있는 예비 공간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한다. 다만 국내 기술력으로 4.5세대급 전투기 개발도 벅찬 상황에서 처음부터 5세대 수준으로 다양한 장비를 내장하고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KF-X는 블록 2와 블록 3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장비를 내장화 및 통합시킬 계획이다. 그럼 여기서 KF-X의 블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KF-X 사업 초기에 만들어진 블록 발전 개념을 보면 KF-X 블록 1은 기본적인 공대공 교전 능력과 JDAM 수준의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을, 블록 2는 다양한 무장 운용, 특히나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과 함께 완전한 실전 운용 단계에 도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블록 3에서는 내장형 웨폰베이와 함께 램의 대폭적 적용 등의 기체 개량을 통해 최신 스텔스 전투기에 근접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기에 생산된 블록 1 버전도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블록 3급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계별로 KF-X 블록 발전 계획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KF-X 블록 1부터 이미 내장형 웨폰베이 공간과 함께 우수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갖추며 한국형 AESA 레이더와 IRST, EOTGP, 내장형 전자전 장비 모드를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 통합 및 장착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별수 없이 독일과 영국 등에 제안 요청서를 보내서 미티어, IRST에 대한 무장 통합을 준비함과 동시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통합이 보다 용이한 파이던과 같은 이스라엘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는 KF-X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인 만큼 이스라엘제 무장을 선호할 수 없는 데다 KF-X 해외 판매를 노리는 시장이 바로 이슬람 국가가 많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이기 때문이다. KF-X 블록 1은 배치와 동시에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JDAM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작전 운용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2. KF-X 블록 2에서는 기본 무장 이외의 공대함 무장과 현재 2028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곤란해질 경우 별수 없이 수년 안에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일부 부족했던 지상 탐지 성능을 보강하고 전자전 능력도 추가로 갖출 계획이다. 그리고 IRST와 내장형 전자전 장비의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보다 향상시킬 것이다. 즉, KF-X 블록 2는 KF-X 블록 1을 통해 확보된 하드웨어 기술을 인증하고 검증한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형 무장이 장착되는 단계이다. 3. KF-X 블록 3은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다. 제대로 진행된다면 내장형 웨폰베이가 장착됨과 동시에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자 미처 손대지 못했던 부분을 통합하고 스텔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세부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KF-X용 내부 웨폰베이에는 AIN-120 암람 4발 혹은 암람 2발 GBU-39, SDB 4발을 탑재하는 것이 목표이다.